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감염병 관련 보험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관련 보험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감염병 위험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보험을 개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험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와 관련된 보험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보험에 관련된 고민까지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24시간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51 무료로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민아, 우선미, 박영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전문가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선미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 같이 나누어 드릴 보험 전문가 우선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남 전문가님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박영남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만큼 굉장히 귀한 전문가분들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좀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24시간 동안 저희가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51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내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정보는 이제 우선미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느 순간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마 그 누구도 치매가 걸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내 마음과는 좀 다르죠.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대비책이 딱히 없다는 게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10년 뒤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가족력까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가족이나 주위에서 치매를 겪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든 병인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치매 환자의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요즘 부쩍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 확률이 낮았고 암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두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치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치매가 걸릴 것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곧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치매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죠. 150세까지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이제 치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점 이에 대한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세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1억 명이 될 거라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치매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차가 꽤 분분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또 절대 치매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치매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바로 치매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시거나 수술을 한 후에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로 치매가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재작년에 작은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그 뒤로 작은아버지랑 말을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쓰러지시자마자 바로 편마비가 오셨고 그렇게 한 4, 5개월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바로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시고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치매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치매가 발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먼 일, 남의 일로만 여겨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암이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던 분들은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분들은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하거나 또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고 병원비도 보태줘야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암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금은 암보험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상하리만큼 다른 보험은 없어도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암이 흔한 질병이 됐고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 건데요. 10년이나 20년 후에 치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분명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결과는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치매가 무서운 것은 한번 발생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끝나는 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은 꼭 치매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환자나 가족들이 또 피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돌봐드리는 게 어렵다는 의미겠죠? 네. 10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되게 끔찍한 일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흔하게 걸리는 암보다 치매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자료 조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이 바로 치매인데요. 암보다도 치매에 걸리는 것이 가장 두렵고 치료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질병이라는 거죠. 치매에 걸리기는 너무 싫지만 또 막상 치매가 걸리고 나면 혼자 본인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주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요즘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조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완치율이 되게 높아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1명당 들어가는 관리비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이죠. 당연히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을 한다거나 암 같은 경우 항암을 치료를 한다거나 해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치매의 경우는 치매 판정을 받는 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가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도 단계별로 이제 보장 금액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암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치매 단계를 좀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치매는 CDR 척도에 따라서 증상을 진단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CDR 척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요즘은 경도 치매인 1부터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 경도 치매일 때는 최근 사건들에 대한 기억 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시에 점심 약속을 해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아, 맞다. 약속이 있었지 하고 깜빡하는 건망증과는 좀 다른 거고요.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집안 생활을 한다거나 정상 활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해지면 2단계가 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간단한 집안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집 밖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 정도가 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외견상으로도 정상인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가정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2단계를 넘어서 심각한 단계, 4단계가 되면 주변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만 어쩌다 한 번씩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혼자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2단계가 지나서 말기가 되면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하고 식사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치매 단계별로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예전에 판매되었던 치매보험은 중증만 보장되는 상품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몇 년 전부터 경미한 증상도 보상이 되는 치매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비와 치매 생활자금 두 가지로 보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 진단비는 한 번 지급받으시면 끝나는 일회성이지만 생활비는 지급이 되고 나면 생존하는 동안은 종신토록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고요. 진단비뿐이 아니라 생활비를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고르게 보장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또 꼭 필요하겠고요. 치매 치료 기간이 평균 12년 정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계속 오래 장기화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라도 진단비 외에 치매 생활자금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치매 상태에 따라서 보장 금액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한 회사의 안내 자료를 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도 치매일 때 진단자금이 300만 원, 중등도일 때 500만 원 지급. 물론 이 진단비는 상품마다 가입 한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경증일 때 진단비를 좀 많이 더 준비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도 치매 300만 원 보장받는 것과 1000만 원 보장받는 것은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일 때 2천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단비와 생활비를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금액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증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할 때 진단비로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게 되십니다. 5년 정도 생존했다 가정해 볼 때는 진단비 2천만 원과 생활비는 매달 100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지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활비로만 6천만 원 지급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진단비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2천만 원이어서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치매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생활비를 꼭 챙기셔서 이렇게 6천만 원 또 그 이상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생활비가 훨씬 더 유용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생활비만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생활비 준비까지 같이 해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리 청구인 제도가 꼭 필요한 상품이 치매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치매가 걸려서 보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인지가 안 되는 치매 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만약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보험 계약자 외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바로 대리 청구인 제도라고 합니다. 가입하실 때 지정하실 수 있고요. 가입 이후에도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나 저거 안 했는데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객센터 내방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아직 지정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매 이외에도 사실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이 필요할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하루 간병인을 사용하는데 평균 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요. 중증 환자인 경우는 10만 원, 남자 환자인 경우는 8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이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간병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보내주는데요. 1년 중 180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것이나 다쳐서 입원하시는 경우 둘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은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또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도 인수 조건만 맞으신다면 가입 가능하시는 것도 가입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병인 보험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체크할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보장이 되는지 또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되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치매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셔서 체크해 보면 80세까지만 보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80세 이후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 치매보험 준비하실 거라면 90세나 95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리청구인 제도는 필수겠죠. 진단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꼭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의사항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치매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 아니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전문가 힘을 빌려 좀 리뉴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24시간 동안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치매보험에 이어서 다음 내용 우리 박영남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또는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 신청을 해도 거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간편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이 왜 이렇게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까요? 왜냐하면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받지 않았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간편보험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만성질환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을 살펴보면 비만이 무슨 질환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만을 되게 나면은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 그리고 나아가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하나의 질환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요. 20대 이상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비만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30대를 시작으로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40대를 거쳐 50대에 가면은 거의 40%에 육박한 사람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60대 이상에는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이 만성질환 보유자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고혈압 56%, 관절염 33%, 당뇨가 22%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63%나 돼요. 10명 중에 6명은 매일 드시는 약이 3가지 종류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나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가입하는 문턱이 또 높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보험이 이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병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 몇 가지 질문,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알릴 의무라고 해서 10몇 가지 되는 질문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간편보험들은 이 고지사항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3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3, 2, 5, 이 숫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3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통해서 입원이 필요하다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 또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니까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해보자 이런 소견이 없었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번째 조건은 2년 안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셨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년 안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시죠. 물론 이 3, 2, 5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지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존 일반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좀 어렵거나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병력자 상품은 이 병력뿐만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연령까지도 같이 폭을 확대를 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이나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성 질환자라면 3, 2, 5 이렇게 3숫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간편보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직접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부터 당뇨 증상이 있어서 당뇨약을 복용하신 분이 4년 전부터는 당뇨로 인해서 시력까지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말기 심부전증 진단을 받아서 일주일에 3회씩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조건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특히 심부전증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하는데 보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325 조건을 살펴보면 이분은 2년 안에 입원도 하지 않았고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말기 심부전증은 앓고 있지만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조건 5년 안에 암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3개월 내에 병원을 가셨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병원을 갔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내가 지병이었던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타기 위해서 처방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는 우리 3개월 조건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입원 수술 소견을 받았거나 다시 검사를 해보자 이런 소견을 받았다면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3개월을 딱 기다렸다가 가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에 관련해서 우리 박영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보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네, 처음 생겨난 간편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325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간편보험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또 다양한 간편보험 또 간편 상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간편 종합보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신보험도 생겨났고요. 또 실손의료비 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형 상품이 개발이 됐고요. 또 초간편보험이라고 해서 325 조건에
안타깝게 좀 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조건을 완화시킨 보험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이 간편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편한 플랜을 통해서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해보험도 출시가 돼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간편보험의 큰 장점과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3위어 보험에 해당되는 간편 종합보험과 또 종신보험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3, 2, 5라서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없었고 입원이나 수술이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5년 안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받지 않으시면 가입이 되십니다. 장점은 이 세 가지 조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보험하고 달리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 80세나 90세만 넘지 않으셨다면 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기존 병력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게 된다면 기존의 가입 이전에 생긴 질병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존의 질병이라도 325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은 수술비도 입원비도 또는 진단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술비나 입원비는 지급이 되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 325 조건에 해당이 돼서 내가 예를 들면 경미한 수술을 했거나 며칠 동안 입원을 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전문가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건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일반 보험 대비 비싼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안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보다는 그 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갱신보험만 판매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꼭 한 회사에만 이게 너무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회사의 비교를 통해서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325 간편보험에는 질병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혹시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꼭 2년을 딱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간편보험이 출시됐을 때는 2년 안에 입원 수술을 했다면 무조건 가입을 거절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궁근종이나 또는 백내장 또는 대장 용종 이런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 질환으로 해서 입원 수술을 하셨어도 가입을 할 수 있게 약간의 그 조정이 됐고요. 또는 교통사고처럼 상해로 14일 이상 입원하지 않으셨다면 이 상해 부분은 대부분 통과가 되고 있고요. 또는 허리 디스크로 3일 이렇게 경미하게 입원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대신 이제 무조건 모든 회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한 회사가 있고 또 어떤 질환은 이 회사에선 받아주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간편 실손 보험은 간편보험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간편보험이 3, 2, 5 세 가지 조건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편 실손보험도 3, 2, 5를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간편보험하고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입원 필요, 수술 필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은 같지만 3개월 안에 치료가 병행이 됐다면 약을 타는 것이 아닌 치료가 병행이 됐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또 2년 안에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으셨다면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치료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일주일 이상 치료를 연속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질병이나 하나의 상해로
연속해서 아니더라도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받고 3일 쉬고 이틀 받고 3일 쉬고 3일을 치료받아도 7일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지를 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5년 안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일반 325 보험과 조금과 차이가 있는 이런 조건들 꼭 기억하셔서 가입하실 때 꼭 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실손보험하고 동일하게 이 병원 비용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또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이 해결을 해주는데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급여로 책정된 MRI나 MRA 또는 주사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MRI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CT도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CT는 MRA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이 되고요. 또 MRI라도 하더라도 급여 항목에 적용이 되는 MRI 치료는 검사는 실비에서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처방 조제비는 보상을 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간편 실손보험과 일반 실손보험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외양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질병이든 상해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통원도 보장을 해주고 또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인 경우에는 10%, 비급여인 경우에는 20% 자기부담금이 있고 또 비급여 특약이라고 해서 MRI, 도수치료, 주사 같은 치료들은 30%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30%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셨을 때 이 일반 실손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유병력자 상품에는 10만 원이라는 최소 부담금이 있어서 오히려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하시기 전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 담당하시는 분 또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꼭 좋고요. 그리고 연간 자기 부담 한도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처방 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원비, 통원비는 2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30%의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기존 보험이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의원은 만 원, 병원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 원의 공제가 되는데 이 유병력자 상품은 모두 일괄적으로 최소 부담금이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보험을 재가입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년 뒤에 보험 가입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신데요. 물론 기존 실손보험도 15년이 지나면 전환을 해주셔야 됐다니까 몰랐던 부분이나 혹시 내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이 3년마다 재가입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입한 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거절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편보험에 관련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역세권이 있고 초역세권이 있듯이 이렇게 간편보험보다 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325 보험이 아무리 조건을 간소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2년 안에 좀 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초간편 보험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회사마다 여러 가지 상품 이름이 있지만 초간편 보험 또는 3.2 조건만 보는 보험, 3.1 조건만 보는 보험, 또 5년 안에 암만 없었다면 가입이 되는 보험, 또 5년 안에 암 외에 심장 질환이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 보험보다 더 간편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그 가입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보험의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누구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을 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325 보험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죠.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질문이 간편하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325 보험보다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각 보험사마다 상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상품 보장 내용도 차이가 많으니까요. 꼭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325 보험으로, 될 수 있으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거기에서도 거절이 되셨다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초간편 보험이에요. 무조건 더 간단하니까 이걸로 하자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더 조건을 많이 보는 보험이 더 보험료는 저렴하니까요. 일단은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안 된다면 한번 초간편 보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력이 있거나 이렇게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 간편보험은 질병특약, 질병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전자 보험에는 이 간편 플랜이라고 해서 최근 2, 3년 전부터 판매됐던 플랜들이 있어요. 조건을 굉장히 간단히 해서 병력 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이 3개월 안에 특별히 병원을 가지 않으셨다면 가입에 문제가 없는 그런 플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병력이 많더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로 상해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은 꼭 운전자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니까 난 운전을 안 하는데 그럼 가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비운전자로 플랜을 설정을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간편 운전자 보험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렇게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그리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24시간 동안 저희가 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내용은 우리 김민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한 가정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아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 역시도 아이가 생기니까 아기가 잘못될까 아니면 아빠가 잘못될까 내 몸이 이상해지려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첫 기형아 검사 때 얼마나 떨리던지 손가락, 발가락 5개가 인게 이렇게 떨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함께 보험을 재정비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아빠들은 그때 책임감이 생기시는지 종신보험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왜 내 거는 안 해도 우리 아이한테는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들도 처음이거나 관심이 없었던 상태에서 아기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라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저기 물어보시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시고 아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을 만나면 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기도 하고 똑똑하시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일단은 아이 보험을 하실 때 30년 만기로 할까, 100세 만기로 할까부터 결정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능하면 100세나 110세로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성인이 되면 더 좋은 보험이 나올 테니까 미리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 짧은 만기로 가입하고 나중에 더 가입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대한 질병들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 걸릴 확률은 많지만 혹시나 유아기나 유년 시절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전체 할증이 된 그 상품에 비싸게 가입하거나 일반 보험에 가입이 힘들어져서 가입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 며칠 전에 아이가 장염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청구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청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여쭤봤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재검사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역시 태아보험 하실 때 엄청 고민하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컨설팅 받으셨다가 제가 제안해드린 설계를 선택하셨었는데 당연히 저도 아이가 이제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믿어주셨기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탄탄하게 가입을 해주셔야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녀의 건강을 위한 어린이 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태아보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몇 가지 플랜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 첫 번째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조합한 형태고요. 생명보험사에는 암 진단 5천에 고액암은 1억, 1호종 수술비, 입원 특약이 들어가는데 특징은 환급이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도 암 진단금 5천에서 1억, 뇌열 허열 진단금 5천, 입원 특약, 각종 수술 및 어린이 담보를 넣어서 장점들을 부각을 시키고 생명사와 손해사의 비율을 7대3이나 6대4로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의 60에서 70%는 나중에 원금 이상의 환급률이 생겨서 보험을 나중에 바꾸게 되더라도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바꿔야 할지를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없이 좋은 보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총 10만 원 안팎으로 책정이 됩니다. 특히나 신생아기부터 유아기에는 고열이나 장염, 감기, 폐렴 같은 흔한 질병으로 입원할 확률이 많아서 첫날부터 보장되는 입원 특약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입원 특약은 생손보사 합산 1일 7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생보사에 3만 원, 손보사에 4만 원 정도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 뇌심의 중대 질병은 아이가 30세 넘었을 때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앞으로 30년 뒤를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가끔 아이 보험을 점검해 드리다 보면 암 진단비 같은 중요한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게 상승이 되니까 웬만하면 비갱신으로 가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도 세이브하고 보장도 동일 보험료 대비해서 어느 누구보다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실 점은 원래 태아보험에서는 설소대라든지 기타 다른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면책사항인데 요즘은 선천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플랜은 손해보험사의 보장과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두 군데에 나눠서 가입하는 게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회사로 통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실손 의료보험도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하셔서 조금 더 간편하게 보험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암 진단비는 5천에서 1억, 뇌심 5천씩, 입원 특약, 각종 수술 및 어린이 담보를 넣어서 엄마 아빠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셔서 가입하는데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동일한 보장 시에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납입 이후에 보험료가 일부 적립되거나 소멸되는 형태여서 그 부분은 회사별로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비갱신 형태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범위가 굉장히 폭넓은데 아이가 너무 어릴 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납입 면제 혜택에서는 멀어지는 게 사실이죠. 요즘은 부모님 납입 면제가 들어간 회사도 있는데요. 부모님의 중대 질환 시 아이의 납입 보험료를 평생토록 면제받는 정말 좋은 특약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플랜이나 두 번째 플랜처럼 보장 범위나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한 플랜이 있을까요? 네, 좋은 보장도 좋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손해보험사의 계약 전환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이 플랜은 부모님께서 풀 보장으로 준비를 해주시되 30세 만기로 가입을 해주시는 건데 아이가 30세 되는 시점에서 이 보험을 100세까지 유지하고 싶다면 가입 당시 그러니까 30년 전에 3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혜택이 있는 보험입니다. 진단비는 탄탄한데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큰 메리트가 있고요. 앞으로 물가는 점점점 올라갈 것이고 이와 같이 보험료율도 당연히 상승될 텐데 부모님이 미리 선택해준 30년 전 보험을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30세 이전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 보험을 그대로 전환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몇 가지의 담보를 제외하고 전환을 시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전문가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또 어른이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신조어 중에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장난감 등에 열광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어른들을 말하는 건데요. 보험에서도 어른이 보험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20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이나 20대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1살이어도 만 30세이면 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하게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장점은 진단비의 한도가 성인 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혈관과 심혈관 담보를 예를 들어보면 성인 보험은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저희 집안의 병력이 혈관 질환이 많아서 예전부터 이제 혈관 담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른이 보험도 없었고 저는 이미 30대가 넘은 시점이어서 성인 보험 여러 개 나누어서 혈관 담보를 가입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일단 혈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렵지만 그 치료를 시작으로 평생토록 치료하거나 검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또 그동안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게 될까 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상이 생기면 합병증이 계속 생기니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한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동생들에게 권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도는 시시때때로 변동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축소하게 되는 거라 잘 상담해 보시고 가입 가능할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어른이 보험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납입 면제 부분입니다. 사실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납입 면제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29세 기준으로 어른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20년 납일 경우는 49세까지, 30년 납일 경우는 59세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질병 상해 80%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이 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같은 유사한 발병 시에도 면제가 되고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시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후유장애 부분은 50% 이상 시에 보장이 되고요. 그 밖에는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등등 납입 면제 폭이 월등하게 높아서 비갱신 보험을 구성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년 납보다는 30년 납으로 보장을 더 탄탄하게 하든지 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왕 같은 보험이라고 하면은 좀 30세 이하이신 분들은 어른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일까요? 네, 어른이 보험의 네 번째 장점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특히나 암 보장 같은 경우에 가입 후 90일 이전에 암 진단 시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고요. 가입 후 1년 이내의 암 진단도 50% 지급이 되는 감액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도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험사별로 또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입 시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고 싶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립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5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른이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점들일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진단비의 한도가 일반 성인보험보다 많이 들어가서 요즘 발병률이 높아진 혈관 질환이나 수술비의 한도를 최대 한도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창 활동이 많은 시기에 납입을 하게 되어서 납입 면제의 확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보장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따로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대 자녀나 손주,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 신청하셔서 기초적인 경제관념과 보장자산 준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지역 번호 02-2638-3951 도움 드리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저희가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난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